일본의 무사도, 즉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건 그나마 좋게 말하면 일본 특유의 결연함을, 나쁘게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 특유의 극단적 폭력성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을 미화하고 이를 통치해 활용하려고 했겠죠. 일본이 보여주는 영토 침탈의 야욕, 역사 왜곡의 저열한 야심의 배경에는 어쩌면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3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많이들 짐작하시는 대로 오늘은 이희진의 역사 읽기 상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폭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가 아닌 이 오프닝에서 언급한 일본의 무사도,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의 실체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사랑하는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이 쓴 일본인들의 무사도 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오늘 이야기의 단초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비판적으로 읽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진 선생을 곧 모시고 니토베 이나조가 쓴 일본인들의 무사도 정신 상편 이야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역사가 아닙니다. 예. 일본의 역사. 역사라는 거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일 테니까 역사라는 말이 어울리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무튼 일본이 자랑하는 무사도 정신이라는 거, 사무라이 정신, 무사도라는 거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죠. 예. 무사도, 도가 정신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걸 테고요. 예,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면 네. 좀 더 역사적으로 재미있을 수 있는 게 네. 역사 조작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역사 조작의 역사.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세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전통과 역사를 조작한 산물이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책을 비롯해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네. 사실 조작을 했다는 내용보다는 네. 조작을 하고 난 다음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만 하더라도 의, 정의, 의리, 용기, 인, 예, 뭐 진실, 성실, 명예, 충의, 극기,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사도 정신이 추구하는 바가 이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게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니토베 이나조가 지은 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를 찬양하는 책이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신이고 네. 그것이 일본을 대표하는 정신이다 하는 얘기를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오늘은 이 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되겠고요. 네. 자, 대략적으로 뭐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야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상편과 내일 하편의 구성을 어떻게 해주실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이제 미화되고 있는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네. 실제로 알고 보면은 근대에 들어와서 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그 체제를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전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무사도 정신이라는 거, 이 네.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실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 무사도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이 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무사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네. 이 뿌리를 캐보면은 네. 사실 그 집단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정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 유추해 보건데 일단 상편에서는 도대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뭔지, 그렇죠.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집단이라는 거의 실체는 대체 뭔지, 그렇죠. 그 무사단의 실체가 예, 뭔지. 무사단의 실체가 뭔지 이거를 상편에서 다루고 그렇죠. 내일 하편에서는 바로 일본 문화가 네. 이렇게 현실을 미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본 역사 속에서 도대체 일본 사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네. 최근에 사실 아무래도 좀 가깝다 보니까 한국사를 많이 다뤘는데 네. 요즘에 일본 쪽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문화적인 쪽에서도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네. 그렇게 갈등이 되는 저쪽에 이제 문화적 기반에 대해서도 네.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일본사 너무 안 해왔어요. 워낙 할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네. 다루다 보니까 일본사를 너무 안 해왔는데 그러니까 하편에서는 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를 일본이 어떻게 미화해 왔고 미화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또 그 배경은 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현실 미화가 네. 일본 문화의 중요한 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편과 하편을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 들려주시기로 했고요. 일단 그러면은 오늘 상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 일단 이게 뭡니까 대체? 사무라이 정신이 일단 그 일본뿐만 아니라 네. 한국 사람들한테도 일본 문화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런 정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에 담겨가지고 네. 세계로 보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얼마 전까지 2, 3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할리우드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든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네. 아시나요? 네. 그거 보셨나요? 네. 그걸 보셨으면은 벌써 이 사무라이 정신에 대한 인상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대해서 뭘 몰랐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알고 있었던 미군 장교가 와가지고 네. 일본 사무라이들하고 섞여서 지내면서 그 사무라이 정신을 이해하게 되고 일본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영화란 말이죠. 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영화를 딱 따라가다 보면은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저렇게 의리가 있고 멋있죠. 충성스럽고 멋있으니까 뭐 미군 장교도 방하는 판에 야 우리도 저 일본 사무라이 정신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일부는 실제로 사무라이 정신이 그런 거라고 믿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단순히 일본 문화라는 이유로 외색이라고 해서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문제는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그런 거라고 믿고 실천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무라이 정신을 실제로 사무라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아니라면은 네. 있지도 않은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기존 사무라이의 역사를 미화하는 네. 이런 결과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을 흔히 비난할 때 역사 왜곡의 전통. 지금도 우리가 역사 왜곡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면 제일 가까운 이웃인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통의 일환이라면은 그건 별개로 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일본의 무사 집단, 무사단이라는 거의 실체도 또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집단인지 네.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네. 실제로 여기서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이런 정신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질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무사단이라는 게 왜 생겨나기 시작했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심지어는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도 저희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분들도
무사단을 네. 화랑도나 경당에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럼 전 좀 섭섭하죠. 또 일본사를 좀 정리해가면서 무사단의 실체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화랑도나 경당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좀 뭐 장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네. 사실 그게 말을 그냥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화랑도나 경당하고 다르냐면은 화랑도와 경당 같은 경우에는 뭐 경당은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화랑도는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역할을 필요하기 위해서 화랑도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화랑 뭐 낭도 이런 걸 배치해 가지고 나름대로 국가적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시키고 뭐 나쁘게 말하면 좀 이용도 하고 그랬지만은 네. 그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네. 뭐 경당도 제가 아는 한은 비슷하게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는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사단은 뿌리가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하고는 상관없이 자생적인 조직이에요. 뭐 자생적인 조직이 사람들이 뭐 이런 정신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뭉쳐서 만들었느냐 뭐 이럴 때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게 생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이게 쉽게 말해서 일본의 이제 공지공민제를 바탕으로 하는 율령제, 이게 일본 고대 사회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체제가 붕괴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왜 붕괴했느냐를 얘기하자면 그것도 한 얘기거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가뜩이나 쫓기는 시간에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 율령 체제가 붕괴했다는 얘기는 국가의 통치 체제가 붕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 체제가 붕괴했다는 얘기는 그 공지공민제, 율령제 이게 왜 강조가 되느냐면은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 공지공민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땅을 백성들한테 내려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뭐 이것도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건너뛰면은 국가에서 땅을 줬다는 명목을 가지고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가의 수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국가의 조세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데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 이제 그 천황가를 비롯해서 일본 귀족들이 살자고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이 악착같이 확보를 하고 그걸 지키는 과정에서 생긴 게 이제 영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는 그 천황가부터 국가를 총체적으로 통솔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천황가부터 국가 단위로 국가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가문, 자기 정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조차 유지할 자금도 없고 그럼 국가 공권력이 붕괴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국가 공권력의 붕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치안 유지를 국가 단위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방에서 도적대들이 날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경찰을 제대로 그렇죠. 운영하고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 예, 옛날에는 경찰하고 군대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지금의 경찰 조직의 역할을 하는 치안을 운영하는 이 네. 공권력이 운영이 안 되니까 네. 사실상 붕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가 운영 체계가 붕괴되는 판에 백성들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치안이 어려워질 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또 뭉쳐서 살아보자고 도적대가 되거든요. 그럼 도적대들이 사방에 가서 막 그 강도질을 하고 물건을 뭐 털고 이래가지고 사람 상하고 재산 뺏기고 이러는데 그걸 막아줄 공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스스로 무장해야 되나요? 그렇죠. 누군가가 공권력이 지켜주질 않으니까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무장이라는 거는 아무리 요즘보다는 무기가 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 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기 살려면 이 철로 만든 뭔가를 막 구매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칼도 요즘도 사실 칼 만들자 그러면 칼값 그렇게 그 무기로 쓰는 칼이 값이 싸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에다 뭐 칼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갑옷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말도 몰아야 되니까 마구도 해야 되고 제법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를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농민들 중에서도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무장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혼자 무장을 해봤자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도둑들이 몰려들면 그렇죠. 혼자서 못 맞겠죠. 도적 때가 나타나면은 뭐 혼자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뭉치긴 뭉쳐야 되는데 음. 제일 뭉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역시 가족이란 얘기죠. 아. 가족 내지는 친족이죠. 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치면서 또 여유 있으면은 이제 노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주변의 백성들을 또 여유가 있으니까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주변 백성들도 안 따라줄 수가 없는 게 저 사람이 혼자 칼 차고 무장하고 있고 또 그 가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이 있는데 결국은 도적대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연스럽게 일종의 자경단 비슷하게 짜여간 게 무산단의 시초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국가에서 통제를 하면서 어떤 국가적인 임무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보자고 자경단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살자고 만든 건데. 그러면 살자고 만든 출발점만 그랬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뭔가 의미 있게 발전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네. 고대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위 네. 사무라이 시대라는 일본 무가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놈의 무가이 시대가 어떻게 열렸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자경단 조직이 나중에는 점차 이제 힘을 키워가다 보면 세력이 커져서 무사단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 이제 가족 단위로 뭉치다가 이제 친족 단위로 뭉쳤겠죠.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무장을 하고 나면은 힘 있는 집단들은 꼭 그 힘을 활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도적대 쳐들어오는 것만 막았겠지만 한 마을에서 일부 사람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 옆에 마을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같이 해야죠. 네, 네.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슬슬 시비가 붙는단 말이죠. 네, 저기 그냥 우리가 먹어버릴까? 네, 뭐 먹어버리는 이런 것도 그렇고 생각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네. 마을 중간에 이제 임자가 애매한 땅이 있다. 네. 이거 국가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먹고 싶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붙으면서 이제 힘 있는 쪽이 네. 결국 힘 없는 쪽은 힘 있는 쪽에다가 슬슬 복속을 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도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위계 질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사단이 조금씩 이제 규모를 키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사단이 규모를 키워간다는 거는 곧바로 그게 곧 일종의 국가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군대가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사병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요즘 드라마에서 아무거나 막 사병 조직으로 몰아가지고 국가가 사병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네. 뭐 고려 시대도 그렇고 신라 시대도 그렇고 심지어는 막 청해진도 사병 조직으로 몹시다. 아니 국가에서 왕의 허락을 받고 만든 게 어떻게 사병 조직입니까? 근데 뒤집어 말하면 왜 사병 조직이라는 걸 강조하냐면은 국가가 사병 조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는 그 국가는 이미 붕괴 상태예요. 그런데 국가 체제가 붕괴 상태에 들어가면서도 또 권력은 놓지 않는 게 이게 이 권력자들의 생리거든요. 그런데 이 무사단들이 이제 독자적 어떻게 보면 사병 조직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중앙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제 어느 정도 국가가 돌아갈 때는 내전이 나더라도 국가에 있는 군 조직을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쿠데타를 할 때도 국군 조직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그 자체는 굉장히 헌법 정신이 깨진 불행한 사태일 수는 있는데 그나마 그거는 공조직인 군 조직이나 경찰 조직이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권력 투쟁을 하는데 그것마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군사력은 없고 뭔가 무력 기반은 있어야 권력 투쟁에 이용을 해먹겠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이미 조직돼 있던 무사단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천황가가 앞장을 서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형성돼 있던 무사단을 일종의 용병처럼 이용을 해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장을 했겠다. 무장하는데 비용도 들겠다. 물론 자기들의 어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무장을 했고 또 주변에 있는 농민들도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 했겠지만은 네. 그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려 그러면은 이 군대라는 조직이 엄청난 비용을 먹는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무작정 군사력만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금줄이 필요한데 돈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있는 천원가가 우리 위해서 싸워달라. 그럼 항상 그 대가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위해서 용병처럼 처음에는 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경단에서 사병 조직이 됐다가 이게 용병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무사단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또 용병 역할만 했다면은 무사의 시대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남의 권력 투쟁에 앞장서 가지고 이유도 모르면서 앞에서 신나게 싸워줘 가지고 이제 권력 뺏어다 주기도 하고 뭐 뺏기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싸움이 몇 번 벌어지다 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무사단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누구 앞잡이로 싸워주고 있는데 결국 권력의 향방은 우리 싸움에서 이긴 놈이 잡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이건 남을 위해서 싸워줄 거 아니라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권력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중간에 많은 과정이 생략됐습니다만은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발상을 해서 처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유명한 다이라노 키요모리예요. 근데 요즘에 일본 그 방송 그 컨텐츠 들어와서 일본 드라마 방송해 주는데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재밌게 본답니다. 바로 다이라노 키요모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이나로 몰랐네요. 키요모리라는 드라마 네. 딱 보면 그 장본인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아예 아예 이제 그 드라마 광고 카피가 이렇게 나가거든. 혼란한 시대에 무사히 시대를 연 인물. 아.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내용을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참고 좀 참을성을 가지고 끝까지 보지는 못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보면 맥락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황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서로 이제 정객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권 투쟁을 벌이는 와중에 다이나로 키요모리가 그런 상황을 보고 뜻을 품고 천하를 통일하고 뭐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미화가 돼가지고 쫙 나갑니다. 근데 일본 역사의 배경을 모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보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이라노 키요모리에 대해서 일본 역사 내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일시적이지만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라노 키요모리가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무가하고 비교되는 기존의 집단을 공가라고 부르거든요. 네. 천황과 일본 고대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이제 공가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대적으로 무사단이 잡은 건 무가 정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가가 공과를 누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근데 누르고 나서 다이라노 키요모리가 어떤 짓을 했느냐? 다 자기 주변의 인물들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은 다 자기 패거리들. 좀 좋게 말하면 측근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이제 요직에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그 당시에는 뭐 다이라 씨가 아니면은 이 평자 쓰는 이 다이라 씨가 아니면은 뭐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식으로. 그럼 결국 자기들이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 측근들이라고 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물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 정권을 가지고 뭐 군사 정권이라고 다 욕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분배해주는 정권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감투 썼을 때 감투 쓰는 목적은 뻔하거든요.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동안 못 해먹었던 거 네. 사리사욕 채우는데 나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다이라노 키요모리 정권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니 무가가 정권 잡은 것까진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체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거든요. 하다못해 확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 엎기라도 했으면은 네. 뭔가 그 과정에서 변화라도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이라노 키요모리 정권은 기존의 이 공가의 권위에 기대 가지고 자기 이권만 챙기는 정권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마치 무사도 정신을 실현시킨 사람인 것처럼 미화를 해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사실 무사단이라는 건 그렇게 좀 무사정신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해서 소개시킬 정도로 이 사람들이 뭐 의리니 충성이니 이런 데다 집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경단 수준에서 출발한 네. 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칼 들고 네. 무장하기 시작한 그 시민들이 그렇죠. 소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 개념이랑 좀 더 다를까요? 조금 다른 게 이제 시민이라면 밑을 네. 얘기하는데 이건 네. 어느 정도 돈이 좀 있는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조금 좀 우습게 말하면 부유했던 약간 시민들. 부르주아 예. 계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사 계급이 나눠버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장을 해서 무사가 될 수 있는 계급과 농민 계급은 나중에 신분으로 굳어져 버려요. 이게. 네. 어쨌든 그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칼 잡고 무기 좀 사가지고 갑옷도 입고 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치 집단이 돼버린 그렇죠. 거의 용병 다름 아니네요. 집단에서 이게 용병 예. 집단을 거쳐서 돈 받고 싸워주는 용병 집단을 거쳐서 그 집단이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네. 권력을 향해서 움직이고 정치를 하려다 보면은 충의, 신의, 뭐 의리 이런 거랑은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겠죠. 지킬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는 성립이 안 되는 수식어들인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논리적으로. 네, 역사적인 전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무라이의 실체, 뭐 얼핏 사무라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뭐 오며 가며 본 기억은 있지만은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무라이 단 무사단이라는 거 이 실체가 과연 뭔지 얘기 들어봤고요. 내일은 일본이 그토록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를 미화했던 그 배경이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 책 읽기 3월 25일에는 니토베 이나조의 일본인들의 무사도 정신이라는 책을 단초로 일본이 자랑하는 무사도,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상편이었습니다. 내일 하편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